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이네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귀납법과 연협법 탐구 과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저희가 과제로 파스텔로의 탐구 실험이 나갔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탄저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탄저병은 탄저균에 의한 것으로 탄저균이 흙에 많아요. 그래서 초식동물이 많이 걸리던 질병인데 인간한테도 옮습니다. 탄저병에 걸린 가축을 만졌을 때 피부가 가렵거나 고름이 나거나 아니면 고름이 난 부분이 거뭇게 딱지가 생기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검은 딱지를 보고 탄저병이라고 명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초식 동물 닭하고 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탄저병에 대한 백신을 파스테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봅니다. 가에 보면은 독성이 약한 콜레라균이라고 있죠. 독성이 약한 그러니까 예방 백신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어 작용에서 우리가 다룰 것인데 여기 약한 콜레라균을 맞은 닭들은 병에 걸리지 않는군. 그렇다면 양의 탄저병도 같은 원리로 예방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관찰을 하고 문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설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설 설정 단계가 뭘까요? 네, 다 보면은 내 생각이 옳다면 백신을 맞은 양은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탄저병 백신은 탄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탐구 설계를 해야 되겠죠. 탐구 설계가 뭐일까요? 그렇죠. 바죠. 바 보면은 건강한 양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쪽에만 탄저병 백신을 줍니다. 그 다음에 탄저균을 이제 접종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그랬을 때 라처럼 탄저병 백신을 접종한 양들만 모두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양들은 이제 아픈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면 바는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결론을 도출해야 되겠죠. 결론 도출은 마. 그래서 탄저병 백신은 탄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있다라고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실험을 반복을 해요. 그 다음에 실험 대상도 바꿔요. 실험 대상을 소, 돼지 이렇게 바꿔봤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으면 일반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번에 대한 답을 쓸 수 있겠네요. 자, 2번. 대조군과 실험군, 조작변인, 종속변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는데요. 실험군이라는 것은 가장 가설과 밀접해야 되겠죠. 여기서 가설이 뭐였어요? 그렇죠. 탄저병 백신은 탄저병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탄저병 백신을 맞은 양이 실험군이 되겠죠. 여기서 이게 실험군, 그 다음에 이게 대조군이 될 것이다 라는 거네요. 그 다음에 조작변이 뭘까요? 조작변이는 탄저병 백신을 줬는지 안 줬는지 탄저병 백신에 대한 유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종속변이는 탄저병의 증상, 유무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활동지 1번 문항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PPT에 나갔던 1번 문항에 좀 오류가 있어서 문항을 정정하였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를 보면은 관찰이네요. 그러면 가는 무슨 법이에요? 그래서 귀납법이죠. 나는요,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가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연협법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파스테르가 나오네요. 파스테르가 굉장히 미생물, 그다음에 세균 이런 거에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백신도 만들고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생물이 없는 곳에서는 생물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옛날에는 생물이 없는 곳에서도 생물이 생겨난다고 믿었어요. 어떤 상자에 음식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구더기가 발생한 거예요. 아, 생물이 없는 곳에서 구더기가 나왔구나. 구더기가 뭐예요? 파리의 애벌레죠. 파리가 알을 거기다 난 것이었는데 그냥 부화한 그것만 보고 종이 상자 안에서 구더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당시에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생물이 있는 곳에서만 생물이 생겨난다.
그래서 생물 속생설을 얘기를 했어요. 생물은 생물한테만 난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뭐뭐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을 하네요. 그 다음에 실험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와 나중에 뭐에 해당돼요? 그렇죠. 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에서는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을 먼저 찾는다. 아니죠. 가는 귀납법이죠. 잠정적 결론과 연관되지 않습니다. 니은. 대조 실험이 수행되는 탐구 방법은 나이다.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파스텔르는 나를 이용하였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항입니다. 2번 문항은 불가사리가 없으면 종 다양성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가설이에요. 그랬을 때 A 부분은 불가사리를 제거를 안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B 부분은 불가사리를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게 실험군이죠? 불가사리가 없으면 이라고 하니까 B가 실험군이 되고 A가 대조군이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보면은 기억, 조작 변이는 불가사리의 제거 여부이다. 그렇죠. 불가사리를 제거함, 제거하지 않음에 따라서 종 다양성을 본 것이죠. 종 다양성은 종속 변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는 대조군, B는 실험군이다. 맞죠? 탐구 결과는 가설을 지지한다. 어디 볼까요? 지금 불가사리가 없으면 종 다양성이 떨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탐구 결과가 이제 가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설을 다시 수정하러 가야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그 복습을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무엇에 대해 얘기를 해볼 것인가? 라면은 생물이 나타나는 생명 현상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해요. 생물이란 이런 특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생물이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움직인다? 자동차도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먹는다? 자동차도 기름 먹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내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체온을 유지한다? 냉장고도 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생물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키우던 강아지요. 키우던이니까 예전에 키웠었는데 지금은 이 세상을 떠나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키우던 강아지가 생물일까요? 생물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바오밥 나무네요. 바오밥 나무 생물일까요? 그쵸? 생물이죠. 근데 둘들은 생긴 게 다르죠. 생김새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생물의 특성에 개체 유지가 있고 종속 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 유지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나타내는 생물의 특징이고요. 종속 유지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식,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유전, 나를 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환경에 적응하고 또 환경에 따라서 진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 종족이 살 수 있겠죠. 나머지는 개체 유지인데요. 자, 각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포로 구성입니다. 생물이라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피세포가 있어요. 상피세포. 상피세포가 뭐냐면 피부를 이루는 세포입니다. 또는 기관의 표피 부분의 기관 안을 껍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상피세포가 상피 조직을 이루고 그다음에 상피 조직이 이제 기관을 이뤄요. 그다음에 여기서 소장하고 대장을 나타내게 되는데 얘가 상피세포가 구조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어떤 구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상피세포에서는 뭐 소장 같은 경우는 효소 같은 걸 내보내서 소화 효소 같은 걸 내보내서 소화를 일어나게 합니다. 어떤 기능이 있네요. 기능적. 그래서 세포란 구조적, 기능적 단위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관들이 모여서 소화계, 그 다음에 뭐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등이 모여서 이제 개체, 우리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세포란 무엇이냐? 바로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두 세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세균, 박테리아고요. 이거는 우리를 이루는 동물 세포입니다. 세포라면은 세포막이 꼭 있어야 돼요. 세포막.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DNA, 또 RNA 같은 핵산이 있어야 합니다. 핵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거 리보솜 배웠었죠. 1학년 때 통합과학 시간 때 배웠을 것인데 리보솜 같은 세포 소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포를 종류대로 한번 나눠보면은 세포의 수에 따라서 세포 수, 세균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단세포. 근데 동물 같은 경우는 여러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다세포 동물. 다세포. 또 어떻게 종류를 나눌 수 있냐면 핵의 유무에 따라서. 세포막은 다 있는데 핵은 여기 동물 세포에만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래서 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즉 핵이 있다는 건 핵막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핵막이 있고 없고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핵의 유무에 따라서 핵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짜 핵이 있네. 그래서 진핵세포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핵이 없는 것은 원시세포다. 그래서 원핵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았고요. 원핵세포 여기는 핵이 없는 모습 세균, 대표적인 게 세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질 대사입니다. 물질 대사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물질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물질 변화. 근데 어떤 변화냐?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래요. 여기 교탁이 있거든요. 그 교탁을 잘게 부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화학적 변화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물리적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럼 교탁을 불에 태웠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게 화학적 변화죠. 화학적 변화랑 화학식이 달라져야지 화학적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물질이 변화하는데 저분자가 고분자가 될 수도 있고 고분자가 저분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질 대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합칠동. 우리 함께 동화되어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작용. 동화작용은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고분자 물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분자에서 고분자가 될 때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에너지 필요 없어? 하고 버릴까요? 그렇죠.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무슨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저분자 물질이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연결. 에너지로. 그래서 고분자 물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저분자 물질과 고분자 물질 중에 어느 게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고분자 물질이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시간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입니다. 조작변이에 따른 종속변이를 알아보는 거죠. 그랬을 때 저분자 물질이 저에너지가 고분자 물질로 고에너지로 변화하는 거예요. 이때 어때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한 흡열 반응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가 뭐가 있냐면 광합성이 있어요. 광합성. 광합성 많이 알죠? 누가 하는 거예요? 식물이 하는. 광합성의 반응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뭐 만드는 거예요? 포도당 만드는 거죠. 근데 포도당 화학식 어떻게 돼요?
C6H12O6 이거거든요. 그래서 포도당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포도당은 탄수화물이요. 탄수화물. 이 화학식을 외워야 하나요? 저절로 외워지도록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면 탄수화물, 탄, 여기서 탄이 무엇일까? 탄. 우리 지난 시간에 단백질 얘기했었죠. 단백질의 단은 계란, 백은 흰자. 그래서 계란의 흰자가 단백질이었어요. 탄수화물은 뭘까요? 탄. 탄은 탄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수는 수소, 수는 물수를 얘기합니다. 물수. 근데 여기 포도당이 탄소 몇 개 있어요? 6개, 육탄당이 되죠. 그래서 6 해줄 거예요. 곱하기 6 했더니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이렇게 나왔네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포도당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산소가 나오죠. 근데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되려면, 즉 여기 이산화탄소, 탄소 한 분자가 탄소 6개로 연결이 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무슨 에너지? 그렇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빛 에너지를 가지고 이 반응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흡열 반응은 빛 에너지다라는 거. 그럼 화학식을 좀 맞춰줄까요? 여기 보면은 탄소가 6개. 그러면 앞에 6, 그다음에 12개, 6, 12개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산소 6개. 그럼 여기 산소 6개 되니까 탄소가 여기 12개의 산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6 하면 12개 맞춰지겠네요. 됐죠? 근데 지금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어디? 염록체, 식물의 염록체가 됩니다. 염록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염록체.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로 뭐가 있냐면 단백질 합성이 있어요. 여러분 1학년 때 통합과학 때 배웠을 건데 단백질 합성 뭐요? 아미노산 몇 종류? 20종류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무슨 결합? 그죠.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단백질. 어디서 일어나요? 리보솜. 그래서 합성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연결해서 단백질이 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한 흡열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화작용에 대한 내용은 이제 끝났고요. 다음에 합성을 했으면 무엇을 해야 돼요? 분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군요. 뭐냐면 지금 이 물질이 저분자에서 고분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변화가 됐죠. 근데 여기 보면 에너지도 에너지가 작았다가 에너지가 커졌죠. 그러면 에너지가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에너지 대사라고도 한다. 근데 이때 흡열,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의 출입에 따라서 에너지 대사라고 한다라는 거. 물질 대사가 에너지 대사 또는 에너지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동화작용을 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해 작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해는 뭐라고 하냐면 분해는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이화작용. 여기서 이가 뭐냐면 이별의 이예요. 그래서 뭐 헤어져, 이별해. 그래서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게 이제 합성이고요. 거꾸로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포도당 할 때 탄소 6개를 모식적으로 이렇게 그렸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그러니까 고분자 물질이 탄소 하나로 저분자 물질로 할 때 이번엔 에너지가 어떨까요? 에너지가 지금 여기 들어있죠. 연결하는데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나오죠.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는 발열 반응입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고분자 물질이니까 저분자 물질에 대해서 에너지가 더 크죠. 그러면 이쪽도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의 변화 그래프를 보면은요. 고분자 물질에서 저분자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죠.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는 발열 반응이다. 그래서 에너지가 커지고 작아진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 에너지 변화라고도 하고 에너지 출입이 왔다 갔다 하죠. 아까 흡열 반응, 발열 반응. 그래서 에너지 출입도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게 앞에서 이제 슬라이드 쇼에 보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세포 호흡이에요. 세포 호흡. 호흡은 알죠? 호흡. 호흡이 뭐예요? 우리가 숨 쉬는 거. 숨 쉴 때 할 때 횡격막은 내려가고 갈비뼈는 올라가면서 숨이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호흡 왜 해요? 살라고. 사는데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 그 에너지 어디서 만들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반응식을 한번 볼게요. 이 세포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포 호흡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반응식을 한번 보면은요. C6H12O6 또 어디서 뭐예요? 어디서 봤어요? 앞에서 포도당, 탄수화물, 산소와 만나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숨 쉬어요. 먹고 숨 쉬어. 소화계, 호흡계. 왜? 에너지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뭔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테고 얘가 분해가 돼요. 이 고분자 물질이 분해가 되면서 뭐가 되냐?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됩니다. 이산화탄소, 물. 그래서 에너지가 나와요.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건데 이 에너지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 화학식을 맞춰주면 탄소가 6개니까 6개, 그 다음에 수소가 12개니까 6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어때요? 광합성식하고 완전 반대죠.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광합성이 만들어질 때는 흡열 반응, 광 에너지를 이용한 흡열 반응. 이거 세포호흡은 나가는 발열 반응이다 라는 거죠. 실행기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게 세포 안에 세포 소기관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 이 에너지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에너지가 무엇이냐를 이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37쪽에 나와요. 37쪽에 보면은 요런 그림이 나옵니다. 프린트물은 여러분 3페이지 위에 보면은 세포 호흡이라고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다시 요 에너지가 바로 이 ATP라는 거예요. ATP. 여기 다시 앞에서 끄고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에너지가 나오죠. 이 에너지가 두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열 에너지 형태로, 열 에너지. 또 하나는 ATP라는 형태로 나요. 이 ATP가 왜 ATP인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지금 ATP 모양이 이렇게 생겼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리면 인산당 염기 1대 1대 1, 핵산의 기본 단위 뉴클레오타이드. 그쵸? 그 다음에 아데닌 있네요. 아데닌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염기.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 구아닌. 그죠? 그 다음에 뭐 RNA 같은 경우는 유라실까지 있죠. 자, 염기 보이죠? 그 다음에 리보스. 이거 리보스 누가 갖고 있던 당이죠? 그쵸? RNA가 갖고 있던 거죠. DNA는 뭐 갖고 있었어요? 디옥시리보스. 그래서 DNA가 D자가 갖고 있게 된 게 디옥시리보스 당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RNA는 리보스 당을 갖고 있기 때문에 RNA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인산이 들어있어요. 인산이 몇 개? 3개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까지를 아데노신이라고 해요. 아데노신. 그 다음에 인산은 3개 갖고 있어요. 근데 이 3개라는 용어는 우리가 라틴어를 과학에서는 많이 사용해요. 왜 라틴어를 많이 사용하냐면 라틴어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죠. 옛날에 사용했던 언어잖아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의미가 변할 수도 있고 또 그 단어가 없어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언어 같은 경우는 의미가 변색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서는 의미가 변색되지 않는 게 중요해서 라틴어를 쓰는데요. 라틴어로 3개가 뭘 의미하냐면 트라이라고 해요. 트라이. 그래서 ATP의 T가 바로 이 트라이의 T입니다. 다시 보면은 아데노신의 ATP가 아데노신의 A자를, 그 다음에 인산은 포스페이테이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인산의 P가 ATP의 P를, 그 다음에 몇 개 갖고 있어? 3개 갖고 있어. 그래서 트라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2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이. 그럼 뭐라고 해요? A, D, P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개, 1개 갖고 있으면 뭐라고 해요? 1개 갖고 있으면 모노. 그래서 A, N, P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물결 무늬가 쳐져 있어요. 물결 무늬.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면서 이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또 에너지가 방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인산을 몇 개 갖고 있는가? 인산은 그 다음에 인산수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결합수, 인산기가 어떻게 몇 개 결합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ATP 같은 경우는 인산은 3개 가지고 있고 결합은 2개 있고, ADP 같은 경우는 인산수는 2개, 결합은 뭐예요? 1개. AMP 같은 경우는 인산수는 1개, 결합은 0이 되겠네요. 인산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인산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인산이란 이렇게 화학식으로 써보면 요게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화학식으로 써보면은 H 수소가 몇 개? 3개. 인이 몇 개? 1개. 그 다음에 탄소 몇 개? 4개. 그래서 H3PO4라고 하는데 이 인산이 혼자 단독으로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단독으로 떨어져 있을 때 언제냐면 뭐 수용기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생체 내에서 혼자 떨어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무기인산이라고 해요. 혼자 돌아다니는 경우. 근데 여기 같이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그 안에 P 인산이라고 적어주면 이건 작용기로서 작용하는 거, 어디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ATP 같은 경우는 인산기가 3개, 그 다음에 ADP는 2개, AMP는 1개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ATP 구조를 살펴봤었는데요. 다시 세포 호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화학 결합이 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 상태예요. 그래서 이 화학 결합이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고, 분해될 때 나오는 에너지로 열이 방출됩니다. 약 60%가 열이 방출되면서 이 열로 뭘 하냐면 체온 유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40%는 어디에 쓰이냐? ATP를 무기인산으로 결합시켜서 ATP를 만드는 데 쓰이게 되는 거예요. 약 40%는 ATP를 만드는 데 쓰인다. 이것도 화학 에너지입니다. 화학 결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는 생물체가 사용하는 에너지다. 그래서 생체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포도당을 쌀로 보시면 되고요. ATP를 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쌀을 돈으로 바꿔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돈으로 바꿔놨을까요? 그렇죠. 쓰려고 바꿔놓는 것이죠. ATP가 ADP가 될 때 그 에너지 인산 결합이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몰당 7.3kcal의 에너지가 나오고, 이걸 가지고 생명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생명활동에 체온 유지가 있네요. 선생님, 이 체온 유지 60% 이걸로 체온 유지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열로 가지고 체온 유지를 또 하고, ATP를 가지고도 체온 유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발광. 그래서 발광이 막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 물론 근육 운동이 있어서 ATP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발광을 뭘 의미하냐면, 이거 반딧불이죠? 개똥벌레라고도 하는 노래도 있죠. 그래서 이 반딧불이가 반짝반짝 빛을 낼 때도 ATP가 쓰인다. 또는 발전이 있죠. 발전, 여기 가오리가 있는데요. 가오리 같은 경우는 전기를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전기를 생산할 때도 ATP가 사용된다. 뭐 전기 벤자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물질을 합성하는 거, 물질 합성, 아까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근데 펩타이드 결합을 시킬 때도 ATP가 쓰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될 때, 이때도 ATP가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세포는 이제 포도당을 ATP로 굳이 바꾸죠. 그래서 왜 바꿀까? 그런 의문이 들 거예요.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포도당, 이 산소를 만나서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가 될 때 약 60%는 열로 나가고, 약 40%는 ATP가 된다고 했죠. ADP가 무기인산과 결합하는데 이제 이 화학 에너지 포도당이 쓰인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얘가 100%일 때, 포도당이 100%일 때 열로 버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막상 진짜 쓰는 거는 ATP가 ADP가 되면서 생명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왜 ATP로 바꿔서 쓸까? 그냥 포도당 쓰면 되는데 라고 이제 뭐 궁금증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쉽게 선생님이 돈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포도당이 10,000원짜리라고 칩시다. 10,000원짜리예요. 그리고 ATP가 100원짜리라고 쳐요. 그러면은 포도당이 분해가 됐어요. 그럼 ATP 몇 개 만들까요? 100개? 아니죠. 40%니까 뭐 40개 만들겠죠. 그래서 약 4,000원은 ATP를 만드는 데 쓰고, 그 다음에 6,000원은 열을 만드는 데 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6,000원 버리는 것 같고 4,000원만 남겨놓는 것 같잖아요. 왜 굳이 얘를 4,000원으로 바꿔놓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이때 약 300원이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포도당 바로 갖다 쓰면은 얼마 남아요? 그렇죠. 9,700원 남죠. 근데 포도당은 9,700원을 거슬러 주지 못해요. 그냥 300원 쓰고 9,700원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00원짜리 40개로 바꿔놓는 거예요. ATP를. 그러면 여기에 몇 개 쓰면 돼요? 3개 쓰면 되죠?
그죠? 100원짜리 3개 쓰고 그리고 얼마 남아요? 3,700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ATP를 사용하는 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그 ATP로 바꿔 놓는 건데 이것을 다시 말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생명활동에는 소량의 에너지를 필요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300원, 200원 이렇게 소량의 에너지를 필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마다 10,000원짜리 포도당을 구매하면 많은 에너지가 소실돼요. 9,700원 날아간다는 거예요. 때문에 포도당의 에너지를 크기가 작은 100원짜리로 바꿔놔서 필요에 따라 얘를 쓴다.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이 글이 어디에 있냐면요. 교과서 37페이지 날개 부분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ATP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있는 부분 날개 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표시를 해 두시고요. 활동지 뒤편에도 여분이 있으면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적어줬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다시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세포 안에 세포 속이가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세포 호흡에서 이산화탄소가 물로 됩니다. 그때 이 포도당이 가지고 있던 화학결합 에너지가 일부 열로 나가게 돼요. 60% 정도. 그럼 그것으로 체온 유지를 하게 되고요. 약 40% 정도는 ATP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스마트폰이 방전되어 있고 여기는 충전되어 있죠. 왜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해 놓죠? 그렇죠. 쓰려고 충전해 놓는 것이죠. 다시 ATP가 될 때 몰당 7.3kcal의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육운동, 그 다음에 발열, 체온 유지, 여기 열 에너지를 가지고도 쓰이지만 ATP를 가지고도 쓰이고 그다음에 정신활동, 우리가 사고하는 거 이때도 다 ATP가 사용되고 생장, 우리가 자라는데도 ATP가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TP가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우리가 이 ATP를 얻기 위해서 포도당 먹고 산소, 숨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계, 호흡계 다 ATP에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곳, 심장 같은 곳에서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다라고 하는데 심장은 계속 뭐 해야 돼요? 뛰어야 되죠. 그러면 에너지가 ATP가 많이 사용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TP를 바로바로 충전을 해야 되겠죠. 그 장소가 미토콘드리아니까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을 해요. 선생님, ATP가요? ATP가 될 때 에너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AMP가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도 에너지 나오나요? 그렇죠. 에너지 나오죠. 고이산 에너지 결합이 하나 더 남아있으니까요. 이게 떨어지면서 AMP가 되면서 에너지 나옵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AMP가 되기 전에 바로바로 충전을 해요. 그래서 ATP가 나왔네? 그러면 바로 충전하고 그래서 AMP까지 갈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쓰이긴 합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미토콘드리아까지 세포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식물은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을까요? 식물은 광합성, 그래서 연목체만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미토콘드리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도 ATP가 필요해요. 생물이라면 궁극적으로 ATP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물질을 운반할 때 아니면 자랄 때 이때도 ATP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ATP를 얻기 위해서 포도당을 직접 합성하는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광합성을 직접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광합성을 직접 할 수 있다면은 빛이 있는데 밖에 서 있기만 하면 배가 부를 텐데요. 우리는 또 먹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네, 포도당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여기 식물이 있네요. 식물이 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포도당과 탄소를 내보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렇죠. 영록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포도당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결국은 ATP를 얻기 위함이다. 라는 거. 이거 어디서 일어난다? 이것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식물, 동물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영록체 같은 경우는 식물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포호흡을 이화작용의 예로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밑에 또 동그라미 하나 더 있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소화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화작용의 예로 소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녹말이 있네요. 녹말을 분해해서 포도당이 되는 거예요. 녹말. 녹말은요, 포도당이 쭉 연결된 형태예요. 탄수화물의 예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뭐 쌀 같은 거, 녹말을 먹으면 우리가 분해를 하죠. 그래서 다시 포도당으로 만듭니다. 고 물질 에너지가 저 분자 에너지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는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배웠으니까 나가 볼게요. 포도당이 산소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죠. 이때 에너지 나오죠. 이 에너지가 열과 ATP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세포 호흡이 일어난다라는 거. 근데 이 녹말 누가 만들어요? 식물이 만들죠. 식물이 포도당과 포도당이 연결돼서 만드는 것입니다. 늘 햇빛이 있으면 좋은데 늘 햇빛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식물도 저장 형태가 필요해요. 그 저장 형태가 녹말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합성을 해가지고 녹말 형태로 바꿔 놓는데, 이때는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 되는 것이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죠. 에너지가 들어가는 이제 흡열 반응이다라는 거. 근데 포도당 어떻게 만들었어요?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었죠. 이산화탄소하고 우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었죠. 이때 무슨 에너지가 쓰였어요? 그래서 빛 에너지가 쓰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쭉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3번입니다. 물질 대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대요? 뭐가 필요할까요? 네, 효소라는 게 필요합니다. 효소. 여러분 1학년 통합과학 시간 때 배웠는데요. 앞서 선생님이 예로 교탁이 이제 불에 타서 재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고분자가 저분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 재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요? 그쵸? 불 같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불같이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여기 시간에 따른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이 될 때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그냥 재가 된대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불같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불같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막 불같은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면 우리 몸은 이미 타버릴 텐데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낮춰주는 애가 있어요. 얘를 낮춰주는 고마운 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고마운 친구가 누구냐면 효소라고 합니다. 효소.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 변화량인데 이번에는 동화작용이에요. 그래서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때 에너지가 필요하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죠. 흡열 반응이 되는데 이만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만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뭐 머리카락 이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이 머리카락 만들려도 몇백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머리카락 빨리빨리 자라잖아요. 그래서 얘를 낮춰주는 애가 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애가 있는데 걔 이름이 무엇이다? 효소다라는 거예요. 효소다. 근데 이 효소가 어디에만 있냐? 바로 생물체 내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대사가 생물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물 안에서만 이 효소가 있기 때문에 물질 대사가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생물 밖에서는 그냥 뒀다 놔두면 얘가 재가 되지 않아요. 왜? 활성화 에너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생물의 특성으로 물질 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동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활동지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2페이지 보시면요. 물질 대사하고 땡땡에서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라고 나오죠. 그래서 생물체에 선생님이 밑줄을 쳤습니다. 왠지 아시겠죠? 생물체 내에만 뭐가 있다? 효소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생물의 특성 중에서 생물이라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세포는 기능적, 구조적 기본단위다 라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질대사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대사의 종류에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고, 동화작용은 무슨 반응? 흡열 반응,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이다 라고 각각의 예도 들었습니다. 또 이게 에너지가 관여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 대사라고도 한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효소 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여러분 활동지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4페이지에 지금 이렇게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고 이게 생물의 특성과 좀 어느와 가장 연관이 깊은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세포는 왜 에너지를 ATP로 바꿔서 저장하는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